안녕하세요. 김현전장입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를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사립초를 다니는데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하는 경우예요. 그 케이스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사실 그 영상이거든요. 또는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상담하시고 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아이가 이제 사립초를 다녀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바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이면 보면 엄청 많이 다녀요. 다니는데 엄마 손길은 닿지를 않나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는지 학원에서 얘가 이게 지금 얼마큼 배우는지 소화가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학원만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학원을 뭐 이것저것 뭐 예체능부터 시작해서 뭐 영어 수학 할 거 없이 엄청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왜냐 엄마가 바쁘니까 또 더 학원을 많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세요. 뭐라냐면 사립을 가서 그나마 아이가 못하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 선생님이 좀 더 케어해주지 않을까. 왜냐면 조금 소수의 아이들일 거다라는 생각과 또 같은 반 친구들이 조금 더 나이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아이가 학습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데도 우리 애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 애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제가 속으로 그게 어머님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 아이가 정말 그렇게 막 강철 심장을 강철 멘탈을 가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아이들 중에 그런 케이스가 꽤 많은데 그 사립초를 다니는데요. 예를 들어 사립초는 현실적으로 평균이 높아요. 아이들이 사립초에서 3, 4학년에 영어 하는 애가 있나요? 대부분 유치원 때 유아 때 영어를 했거나 아무리 늦어도 1학년 때 영어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벌써 1학년 교과에 8, 9시간 영어가 깔리는데 어떻게 영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공부하는 그 시점에 이르기 때문에 일반 학교 아이들보다 이르게 시작하기 때문에 시험을 봤을 때 평균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성격이 안 그래요? 괜찮아요? 뭐 그런 거 못해도 신경 안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희들은 그렇죠.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모둠 활동을 하고 뭐를 발표를 하고 뭐 시험을 보고 할 때 그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어머님이 그 옆에서 매번 지켜 앉아서 학교를 같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때로는 같은 그룹의 아이들이 얘가 못해서 자기네가 점수가 깎인다거나 얘 때문에 뭘 못하다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얘를 한심하게 말로 그렇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표정이나 액션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한숨을 푹 쉬어버린다든지 이 아이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 심하면 그렇게 대놓고 하겠지만 그냥 걔랑 하기 싫어한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런 걸 표출한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이 그런 걸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대부분 학교에서 겪은 거를 다 얘기하는 아이도 있지만 자기가 힘들게 겪은 거라든지 창피한 일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3, 4학년만 돼도 어느 정도 자기가 다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난 거 얘기하나요? 얘기 안 해요, 아이들. 그리고 친구가 자기를 무시해. 그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학원 얘기해볼까요? 학원에 오면은,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이 점점 올라가는데, 이 아이는 숙제도 그냥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너무 바쁘고, 전화해서 상담하면 어머니가, 네, 알고 있어요. 애가 조금 학습적으로 좀 느려요. 알면은 이 아이를 좀 돕거나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얘가 4학년이 됐다, 3학년이 됐다라고 해도 이 아이는 학습이 느리다고 하면은 얘가 1, 2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님이 조금 도와줄 필요가 있거든요. 도와준다는 게 없어 풀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한 번 듣고 걸 이해 못하면 숙제할 때 이거 이런 뜻이라고 하면서 한두 번 같이 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바쁘니까 학원을 돌려요. 근데 이 아이는 가르쳐도 이게 빨리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면 학원에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정말로 진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근데 그런 아이가 국어 시험도 40점 맞고 뭐 수학도 뭐 50점 맞고 이런데 우리 애는 성격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겪는 거를 엄마한테 엄마 나랑 누가 같은 그룹 하면 걔가 되게 한숨을 쉬어. 이런 말 할까요, 아이들이? 벌써 4학년만 돼도 그냥 그 아이는 자기는 그런 취급을 받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히나 근데 이제 일반 학교 공립초를 얘기를 하면은 공립초는 다양한 아이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아이, 뭐 중상위권 아이, 중간권, 하위권,
그냥 공부 생각 아예 없는 아이, 뭐 여러 아이들이 한 공간에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런 아이가 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립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엄마가 그 교육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처지면은 심하게 처지게 보이는 데다가 아이가 학습적으로 느린데 사립초를 따라가느라고 엄청 허덕거리면서 가는데 막상 하고 나도 아이가 그 수업을 전적으로 소화도 못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레벨링 자체가 정확하게 탁탁탁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거기서 뭐 좋은 경험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아이가 겪어가는 게 어머님이 우리 아이 성격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저학년 때는 잘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1, 2학년 때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위로 갈수록 학습적인 것들이 티가 많이 나고요. 특히 사립초는 뭐 국제중학교라든지 뭐 그렇게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학교들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시험을 보고 그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그렇게 시험을 어렵게 보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공부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다닐 수 있느냐. 그리고 남들이 다 아는 거를 나 혼자 몰랐을 때 그 아이가 무슨 멘탈로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틸 수가 있을까요? 어른도 그게 되나요? 나만 못 알아듣고 있는데 나만 지금 도태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다 대번 들 텐데 어린 아이가 그걸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영어 마을에서도 많이 겪었던 거예요. 영어 마을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교들이 입소해서 이렇게 지내다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못한다고 무시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사립초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정도 영어를 못 읽는 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립초는 영어 못 읽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얘를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심하게 바보래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래서 조금 되게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머님이나 혹시 주변에 그런 고민을 상담을 하신다면은 조금 이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렇게 그렇게 어린아이가 힘들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는 사립초를 다니는데 학습 능력이 좀 낮은 편인데 엄마가 바빠요. 네. 그래서 숙제고 뭐고 봐주지도 못하고 그냥 학원에 열심히 돌고 그렇게 돼서 과연 고학년이 되면 어떻게 학교를 다닐까 그런 부분들이 남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상담이나 이럴 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화이팅 하세요!